기자들이 알고도 침묵했느냐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안 하겠다는. 네, 다음에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 네. 정말 실망스러운 태도인데요. 자, 혁신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 너무 길게는 하지 맙시다. 한 30분만 할까요? 한 20분? 네. 저는 이 얘기, 우리가 이제 성비위라고 하는데, 뭐, 그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폭력도 있고, 뭐, 성추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당에서는 이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훈은 그 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가 한 날 한시에 그냥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 그쵸? 안희정 씨의 경우가 그랬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는 건 뭐 제가 대리인을 한 적도 있었고, 2008년, 네, 2008년에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하다가 이제 뭐 생긴 일인데요. 그때도 아주 비슷한데 오늘 최강욱 전 의원도 이제 함께 불려 나오고 소환되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지금 조국은 감옥 가 있는데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이게 뭐 한가한 얘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08년에 이명박 정권 시기였잖아요. 지금 이명박하고 민주노총이 싸우는데 민주노총 안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 이런 거를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끼리 싸바싸바 해결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때 대리인으로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교훈을 남겨야 된다. 아니 민주노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노동자들의 이를테면 생존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조직인데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매우 전체주의적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는데 피해자 무시하면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근데 별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하면서 여론으로 몰아세우고 하는 모습이 국민의힘도 아니라 지금 현실 정당 중에는 그래도 민주당의 왼편에 서겠다고 자임하는. 그렇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뭔가 해보겠다는 조국혁신당에서 터졌고, 조국혁신당이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당권파, 비당권파 갈라져가지고 되게 복잡한 그야말로 일들이 개판이에요 지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정치 지형의 포션에서 봤을 때 혁신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혁신당 얘기를 집중해서 거론할 만한 뉴스 밸류가 있나, 네네, 가치가 있나 때문에 사실 우리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좀 이렇게 난마와 같이 얽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안이 올 5월인가부터 아마 발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랑 방송을 같이 스픽스에서 이제 참여하면서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당내에서 이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도울 일이 없느냐 그러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조심스러워하는 거야. 2차 가해 우려도 있지만 두려워하더라고요. 당내에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강미정 대변인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특별히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저희로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만날 때마다 이야기 들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나누는 걸로 지내왔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면서 결국은 당내에서 이게 해결되는 과정이 실패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강미정 대변인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강미정 대변인은 본인의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남편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가지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 또 싸워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을 힘들게 힘겹게 진짜 내색하지 않으면서 이끌어온 사람인데, 그 와중에 또 당내 성추행 문제 때문에 총대를 또 짊어진 거야.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감당해 내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자회견에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방송을 갈무리해서 고발 HOT 하트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쭉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크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성희롱 또는 성추행성 행위와 발언이 있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가해자 그룹이 워낙 핵심
당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조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고 조국 대표. 조국 네. 전 대표한테 최측근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당의 권력 집중을 통한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통도 안 되고 약자들 구제도 안 되는 이런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이게 악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대변인직을 그만두면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저도 강민정 대변인한테 얘기를 몇 번 들었고, 전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저도 당연히 말씀드렸죠. 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여튼 고통을 말씀하면서 이를테면 내부에서 좀 그래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을 굉장히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제가 읽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조국 지금 무슨 교육연수원장이라고 그러죠. 조국 전 대표가 8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나왔지. 기대를 했어. 네, 그때.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여성 당원들이나 이분들은 조국 대표가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했어요, 예전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회적 발언도 많았어요. 그러니 여성이 성비위,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가 당내에 있었고 그게 주요 당직자라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말 재발 방지 약속하고 뭐 진상규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정말 피해자한테 죄송하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뭐 무슨 잠깐 뵙고 면담이라도 할까요? 하여튼 원하면 그럴 줄 이런 걸 알았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조국 씨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오늘 조계사에 이제 그 공개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일정 사진인데요. 여기 기자들이 당연히 오늘 가장 뜨거운 지금 뉴스의 핵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답변도 좀 아쉽습니다. 이날 조 원장은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계종 방문 일정에서 기자들이 알고도 침묵했느냐, 사면 이후에 입장을 안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다음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라고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의 어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이다. 네. 그리고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안 하겠다는. 네, 다음에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 네, 네.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태도인데요. 조국 전 대표에게 이럴 수는 있어요. 조계사 경내잖아요. 만약에 기자들이 그럼 다음이라는 건 조계사 일주면 밖에서 네, 밖에 나가서 말씀드리겠다. 그 정도. 네. 그 정도 다 하면 돼요. 그리고 회피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조국 혁신당의 뭐 사무총장이 그렇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국의 최측근이고, 그러니까 뭐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SNS에서 보고 많이 봤거든요. 지금 보도로 터진 게 오늘 처음이고 그게 아니라 보고 들은 바는 많으니까 나가서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면 강민정 대변인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예? 제가 감옥에 있었다고 이 책임을 피해가지 않겠다. 감옥에 있었어도 제가 제일 책임이 무겁다. 이러면서 말이라도 피해자 중심주의랄까 이러면서 한 발 다가가야 되는데 이거 실망인데요.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조국혁신당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조국 수감 중 많이 배워 당내 성비위 질문엔 다음 기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감수성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랑 단판 지으려고 정말 국민들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불면의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 가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나고 또 호남 가서 무슨 뭐 또 일정 만들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이재명의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자꾸 그런 정치 일정을 만드는 정무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사전에 메시지를 준비해 갔다 하더라도 오전, 오후에 그런 일이 터졌으면 수감 중 내가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걸 보여줘야죠. 배운 게 뭔지를 알려줘야죠. 계속 배웠다, 내가 많은 일을 할 거다
라고 예고편만 계속 이렇게 발설을 하시는데 실제로 오늘 핵심적인 뉴스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조국 장관이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 언론의 폐쇄성과 권위의 집중이 결국은 조직을 썩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를 계속 실드 치는 입장들을 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보면 계속 이제 그 윤재관 대변인 전화면 어떻게 되더라? 윤재관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기자들에게. 사건 자체가 있다는 건 인지하실 수 있지만 수감 중이었는데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못한다는 전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이 한 말이 뭡니까? 이거 내란인지 아닌지 재판 가봐야 아는데 왜 우리를 내란당이라고 불러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전 대표한테 편지가 몇 통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sa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알 거야. 그러면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런 지시가 없었고 지금 그 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 원장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더구나 그 당시에는 당대표도 아니다.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당의 이름이 조국혁신당이에요. 당명도 아직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씨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거를 실드를 너무나 세게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다 알 수도 없는 자리에 있었고, 당시에 당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좋아. 아이, 그럼 안 돼요. 100번 양보하자고. 네. 그러면 8월 15일 이후에 보인 행태는 뭐냐 이거지. 지금 벌써 20일 정도 도가 아니, 됐는데. 그리고 뭐 5년 남은 대선 주자로서 대선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자, 제가 만약 조국이에요. 나왔어요. 그럼 일단 막 돌아다니고 싶은 욕구는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한테 엄청 큰 신세를 졌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과도하게 했다는 것은 있지만 자기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정말 몹쓸 말만 하는 거예요. 20, 30대한테 내가 사과하면 뭐 통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20, 30대가 그거와 대해서 자기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오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으로 돌려버리면 안 되지, 20, 그럼요. 30대를.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20, 30대를 전부 다 내몰면서. 그게 아니라 기성세대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누렸잖아요. 그러면 정당의 대표 또는 대표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란다. 101번, 102번 하겠다.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8.15 나온 다음에도 원래 교수였잖아요. 그냥 책보 싸들고 도서관이나 좀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할 일은 안 하고 그 사실 이거 제가 병 걸린 것 같아요, 조국이. 그 사면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사면해 주겠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요. 다른 분들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스탠스가 어떠냐라고 저희는 방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면을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에 의한 희생을 당한 케이스고 이 정권은 검찰 극복을 통한 내란 이후에 진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면 추진하더라도 본인은 김경수 지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스탠스가 어땠냐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안을 확인했어요. 조국 전 대표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는 조국 교수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했는데 그 사면을 요청하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생각보다 무지 이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오늘 조계사에서의 발언은 조국 전 대표 정말 실망스럽고요. 네. 만약 요 기사입니다. 네, 수감 중 많이 배웠다. 만약 정치를 계속 하겠다면
이 문제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내일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래도 안지 30년 된 사람으로서 우정 어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조국 장관 누구보다도 이제 30년 동안 취재원으로서 지내온 네. 분이고 상당히 좀 소중한 민주진영의 자산이죠. 그런데 사실 애정 어린 조언이고 이제 애정이 식어지면은 이런 조언도 안 하겠죠. 자, 우리 또 애정을 가진 또 한 분이 계시죠. 최강욱 전 의원. 강욱이 아니라 최강욱 씨. 경기일보. 최강욱 변호사. 네. 정청래 최강욱 2차 가해 논란 윤리감찰단의 긴급조사 지시. 저는 이런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정청래, 이거는 네. 굉장히 빠르고요. 정청래 대표가 요새 좀 달리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혁신당이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왜냐면 사실은 이 양반이 2차 가해거든요. 설화로. 이 양반이 이제 가해자는 아니에요. 최강욱 씨가. 그럼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직자 중에 가해자가 아니어도 2차 가해로 지목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 빨리 확인해라. 이거 깔끔하게 빨리 처리해라. 아, 좋았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좋아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도 입장문을 내서 네.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네, 감정이 네. 실렸다.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충분히 사실 우리 이제 동지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렸고 과한 표현과 예시 이를테면 한동훈의 처남 얘기하면서 강간도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서 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한 명확한 적시와 시인 그리고 사과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에 기다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진심을 전한다며 보이는 제 언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성찰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그동안 민주진영과 내란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그 역할이 크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 기대가 큰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빨리 사실 인정과 사과를 해주신 부분을 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와 민주당의 신속한 대응도 관록할 만한 부분이고요. 최강욱이 조국보다 낫다 싶네요. 아니 그냥 제 느낌이에요. 네. 평론이란 이렇게도 하는 거니까요. 네. 느낌적 평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 녹취를 들었는데 너무 잘못했어요. 왜냐면 성폭력 희생자 죽지 않았잖아 이런 표현 되게 자극적이에요.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도른 거예요. 그 순간 우쭐해가지고 다중을 상대로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술자리에서 떠드는 얘기도 아니고 강연이었으면 물론 그렇죠. 술도 안 마시지만 그러니까 너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조국이 감옥에 있으니까 가슴 아프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거나 가까이 가려는 마음,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마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형이 고통받고 있다. 나머지가 대수야 밖에 없었어요. 이건 너무 잘못한 거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건 그래도 조국보단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주의해야 할 순간이 뭐냐면 특정인과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순간이라도 디테일한 합리성과 논리적 조밀성을 파괴할 경우에 특히 그걸 언명을 공개적인 언중을 대상으로 펼쳐내는 분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정인과 대상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이나 애정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좀 말실수하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좀 조심합니다. 네. 그죠? 관계라는 저희들도, 것들이죠. 네, 저희들도 아는 사람에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담스럽죠. 최강욱 변호사 어제도 봤었는데, 근데 그거와 별개로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 하는지, 우리가 왜 내란을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조국 마찬가지, 우리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전 정치 안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만 왜 할 때 이런 평론 활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있거든요. 피해자가 아프다고 피해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국은 감옥에 있는데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